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이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소위 이준석 패거리입니다. 이 이준석 패거리에 대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총선을 앞두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그간 활동 모습이나 언행이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국민께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철규 총장은 또 지금 그런 질문을 하면, 공천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럴 장소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저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총선과 관련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철규 총장은 또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을 외치고는 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준석 패거리에 대해서 영구 추방 대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철규 총장이 지금 공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고 또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점잖게 애둘러 이야기를 했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준석 패거리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간의 내부 총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내부 총질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이 정치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여든 야든 우리 정치권에서 합격점이 되지 않는 자질에서 이런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자꾸 배제시켜야 한다. 여든 야든. 그래서 싸움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정치권에서. 수준 있는 싸움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패거리에 대해서 이철규 총장이 너무 이런 시기에 너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전략기획팀입니다. 어느 쪽에서나 총선 전략을 짜게 되고 또 공천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민의힘도 곧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략기획팀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전략기획팀을 만들게 되면 이런 공천의 기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준석 패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배제를 시키는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가 되었다. 당원들,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나온 것이 아니냐, 이준석 패거리에 대한. 지금도 오늘도 계속해서 소위 이준석 패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천하람입니다. 천하람은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겠다. 자신이 만약 당대표가 되었다면 김대중 노무현의 사진을 걸었을 것이다. 보수정당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 각 당이 자당 출신 대통령 사진만 당사에 걸어놓는 게 오히려 더 비정상적이다. 말로만 국민 통합을 얘기할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평가가 된 김대중 노무현의 사진을 거는 패기가 있어야 한다. 통합의 진심이라는 걸 국민의힘이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의힘 당사에 김대중 노무현의 사진을 걸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천하람이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하고 김대중 노무현의 사진을 당사에 걸고 싶다면 민주당으로 가면 됩니다. 또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가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천하람은 끝났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김대중의 북한의 퍼주기식 평화 구걸,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샀죠. 노무현에 대해서 뇌물 혐의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김대중의 북한 핵 문제, 노무현의 뇌물 혐의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자질과 정치적 방향성에서 천하람이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방향성에서 천하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민주당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자신이 평가를 한다면, 그런 평가를 한다면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천하람이 민주정치에 있어서 정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혼돈하고 있는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뚜렷하게 선명하게, 그래서 국민들에게 나가서 평가를 받는 것인데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통합은
종합적으로 잡탕식으로 하는 게 통합이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의 포용력으로 중도로 확장해가는 그걸 통합이라고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그냥 잡탕식으로 뭉치는 걸 통합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정당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보수정당이라고 해도 진보의 정책이 필요할 때는 채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자기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친일 논쟁, 반일 논쟁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들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느냐? 문재인처럼 5년 동안 방치해 두는 것이냐? 일본과의 관계를. 답변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도 못합니다. 그냥 국민적인 감정만을 자극합니다. 저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통합하지 않는 것이, 통합이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 통합.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익을 위한 통합이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부터 천하람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천하람의 자질이나 천하람의 정치적 방향성으로 천하람은 국민의힘에 함께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점을 되묻게 됩니다. 다음 유승민입니다. 유승민도 또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에 대해 대통령실이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고 자랑한다.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느냐?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도 우리 대한민국이 허구한 날 일본의 사과와 배상에 매달리는 것 저도 찬성하지 않는다.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과 상충되는 문제도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가 잘못된 것도 맞다.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역사의 진실마저 부정하려는 일본에게 저 자세를 취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천하람과. 지금 유승민 자신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도 초등학교 수준의 인식 수준을 보입니다.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느냐? 일본에 왜 저자세 외교를 해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저자세 외교를 언제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왜 노력하는지를 모릅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서 피해자가 왜 가해자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의 침략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 그대로 따지도록 두자. 미래로 가자.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풀거나 지금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상황으로 와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또 문재인 정권의 5년 방치에 따라서 골물대로 골마 있다. 그 대안을 윤석열 정부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계속 국민 감정을, 반일 감정을 자극을 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이거로 인해서 한일 간의 협력, 안보 경제 협력으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일본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열리고 있다. 이런 성과가 있다. 성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고등학교 대학생 수준의 해석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수준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민은. 유승민의 방향성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유승민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유승민의 자질이나 유승민의 태도는 정치인과는 맞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도 무슨 책을 써서 전국을 돌면서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책이 뭔지 제가 읽어보지를 않아서 책을 평가하지는 못합니다. 또 읽어서 책을 평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계속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안보정책이 20년 뒤처졌다. 20년 뒤로 되돌아가고 있다. 민심과 동떨어지고 있다. 민심과 동떨어지면 지지율이 내려가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당대표로 있을 때나 김종인 체제 출범 이후에 항상 이걸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거로 향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많이 임용을 한다. 130명 이상 검찰 출신을 임용을 했다. 이 인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검찰 출신 많긴 합니다. 그런데 뭐 원희룡이나 권영세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고요. 검사 출신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검찰 출신이 너무 많으면, 검사 출신이 너무 많으면 그건 전체적인 균형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입니다. 이 부분은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재풀, 또 정권 초반기에 이루고자 하는 성과, 이런 것과 연동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증된 인사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직접 겪어본, 그래서 정권 초반기에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해야 될 일들, 실적에 좀 매달리면서 이 검사 출신들을 많이 중용을 하는 경향은 있다. 그 부분은 균형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뭐 이렇게 야권에서 주장하는 130명 이런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인사 책임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고요. 이준석이 윤석열 정부의 안보, 경제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안보, 튼튼한 국방, 경제,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일본과도 협력을 하는 겁니다. 이준석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고요. 민심을 강조해야 된다. 이번 전당대회가 당신만으로 뽑았다. 정체성 부분입니다. 당신만으로 당 지도체제를 뽑아도 됩니다. 당신만 강조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심을 강조해서 그게 민심으로 확장이 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 언제나 정치입니다. 민심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당심 다 버리고 민심으로 가면 그게 얼치기 통합이고 얼치기 민심입니다. 국민들은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정당, 그 정당이 실적을 내고 또 포용력을 발휘하고 책임감을 발휘할 때 국민들은 그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패거리, 유승민까지, 천하람, 이철규 사무총장, 이 사람들에 대한 공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원들과 국민들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냐, 정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굳이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과 이제 공천을 앞두고 기획팀을 만들게 될 겁니다. 전략기획팀. 그 이름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정치적 자질이 이미 안 되는 사람, 야당으로 보내도 민주당으로 보내도 민주당도 반기지 않을 수준은 배제를 시켜야 한다. 그 다음 방향성에서, 정체성에서 국민의힘과 맞지 않은 사람, 전혀 맞지가 않은 사람은 배제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